자, 시작하자. 문제? 자, 오늘 새로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할 거고. 자, 14번부터 볼 건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봐. 이거 아니 말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외국어 생각나. 그러니까 이거 두개 OX 플러스 8 자, 조금 닥치고 읽어봐. 플러스 4 최대 최소가 아니야? 이거 볼수가 되나? 자, 느끼자. 자, 이 문제 뭐 유명한 문제고 한번 쭉 봐보자. 자, 일단 긴 의자가 있는데 학생이 5명씩 앉을 거고, 근데 그럴 때는 8명이 이제 남는다는 건 못 앉는다는 거지. 그리고 6명씩 앉아보면 의자가 이제 4개 남는다. 의자가 빈다는 얘기지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의자 개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x라고 볼까? 의자 개수. 의자를 x개라고 놓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왔으니까 식으로 일단 써볼게 한번. 자, 그럼 1번은 자 5명씩 앉았대. 그러면 5x 뭐 이렇게 쓸만하지? 자, 근데 8명이 더 있네. 그러면 요게 뭘까? 학생이 전체 학생이 그렇지. 총 학생 수가 5x 더하기 8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을 갖다가 식으로 한번 써볼 건데 상황을 한번 봐볼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가 자, 의자가 이렇게 이제 쭉 있는 거야. 쭉 있어. 자, 이게 총 몇 개인 거야? X개인 거야. 자, 근데 몇 개가 남어? 의자가 4개가 남어. 자, 그럼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자, 여기서 포인트는 4개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6 곱하기 x 마이너스 4 하면 안 되는 게 포인트야. 5 자. X 마이너스 지금까지 의자 다 비었지? 비었다 요것도 다 비었어. 비었다 그랬다고 해서 요게 x 마이너스 4개니까 뭐 6x 마이너스 4 요게 학생 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저 일자개 수가 자, 6명씩 앉았다고 했고 의자가 4개 남았다고 했어. 한 회사에 다 안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자, 뒤에서부터 5번째 의자를 한번 봐볼게. 자, 뒤에서 5번째 의자는 몇 명 앉았어? 모르지. 6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얘는 1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결론은 그 전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몇 개라고 해야 돼? 자, 그러면 2번 문장을 갖다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일단 5x 더하기 8이 학생 수인 게 맞는데 얘는 6명씩 앉았을 때를 식으로 써보면 여기에서 1명만 앉았을 수도 있고 저 녹색 의자에 또는 6명이 다 앉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제 뭐 더 이상은 뭐 굳이 풀어볼 필요도 없지.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이렇게 한번 들이대보면 1번, 2번을 썼으니까 뭐 그냥 A, B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식 해결을 해보면 6x 빼기 24 더하기 1 5x 8. 자, 그러면 x가 얼마야? 이거 31. 31? 이런 식이 나오고. 자, B 해보면 자, 얘는 x가 누구보다 커야 될까? 24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26이요? 26 아니에요? 누가 24라고 하지 않았어? 잘못 봤어요. 6인 줄. 여긴 31 맞아? 네. 아, 18에서 마찬가지구나. 자, 이렇게 되니까 최대 개수는 31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쉽고.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한번 읽어봐. 뭔 소린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읽으라는 얘기야. 멍청하네 못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더 좋아하는 이런 친구 말하고 다 때리시 피해 쓰고 있어. 너무 웃겨. 그건 뭐야? 뭐야? 자, 읽어봤냐? 네. 두 번이요. 안돼 안돼. 자, 집중, 집중. 자, 노가리 뺄 시간 없어. 자, 보자. IP.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 좀 복잡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걸 읽어내야 된다는 게 일단 핵심이야.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문제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자, 쭉 가보면, 자, A에서 PQ까지의 길이가 각각 x, x래. 그럼 요만큼이 x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D까지가 8, 12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고, 자, 요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쭈르륵 다 읽어보면 요런 거거든. 자, C에서 요렇게 갈 때, 요렇게 갈 때, 다리 건너서 갈 때가 길이가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길도 지나는 가는 거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다 한번 넣어줄게. 뭐 A, B, C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D에서 출발해서 갈 때는 요렇게 다리 건널 때가 점점 커진다. 요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딱 봐도 여기에서 등식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부등식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일단 1번, 2번이라고 해놓고 식을 한번 써볼게. 자, 1번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볼 거야. 자, C에서 요렇게 갔대. 자, 그러면 A에다가 2x를 더한 거지. 그 다음에는 자, 요렇게 갔어. 자, 그러면 8, 12, C. 자, 그 다음에는 다리를 건너서 갔어. 자, 그러면 8, B, X. 이런 상황인 거야, 일단. 자, 문자가 많긴 한데 뭐 정리가 되겠지, 하다 보면.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 거고. 자, 2번 상황 봐볼게. 자, D에서 먼저 요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CEX. 뭔가 비슷하게 생겼네. 자, 그 다음은 요렇게 갈 거야. 12, 8, A. 얘도 뭔가 비슷하게 생겼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리를 건널 거야. 자, 요렇게 이제 된 거야, 지금. 자, 일단 문자 개수가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뭐 생김새는 좀 비슷비슷하지. 자, 그러면 문자가 너무 많아. 그럼 나 뭐 해야 돼? 문자 개수 줄여야 돼. 자,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 사다리꼴 넓이 하는 거에서 했었는데 문자 개수를 줄인다는 건 연립을 한다는 거고 그럼 등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대충 구조를 봤더니 마지막에는 요걸로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요걸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야 돼. 자, 근데 대충 보니까 문자 개수가 너무 많아. 4개나 된단 말이야. 나는 X만 필요해. 그럼 A, B, C 3개가 날아가야 되는데 식이 몇 개야 지금? 등식이. 이게 2개지. 등호가 2개잖아. 아, 그럼 문자 3개가 있는데 등호가 2개밖에 없어. 식이 2개밖에 없다는 건 다 날릴 수는 없다는 거거든. 그래도 최대한 날려보자.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하나만 살려놓고 다 없애버리자는 거야.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조금 느껴볼 건데, 자, 일단 요쪽 한번 볼게. 요쪽을 뭔가 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 이거 BX. 자, 얘랑 보면 BX가 똑같지. 네.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더한 거야? 아, 4만큼 더한 거거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얘든 둘 중 하나에다가 4를 더했다고 쓰면 되는 거네. 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저거요. 저거?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누구를 살린 거야? B를 없애면서 C를 살린 거야. 시원. 그럼 여기서 무식하게 요걸 바꾸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C는 남겨놔야 돼 이제. 뭔데? 그럼 누굴 바꿔? 얘를 바꿔서 A를 날려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봐봐. 자, A를 없애야 되거든?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 여기서 보면 A는 C 더하기 20 빼기 2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A가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은 원래 20이 있었고 C 20 빼기 2X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만약에 물론 이제 월수금반에서는 요 놈을 요걸로 해결을 했었거든. 그러면 조금 더 이쁘긴 해, 식 모양이. 근데 뭐 크게 상관없어. 중요한 건 문자 개수를 줄이는 건데 그냥 무당탕탕 줄이는 게 아니고 하나만 남겨놓는다는 생각으로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저찌 시작을 했더니 C를 살렸어. 그러면 나머지에서도 C를 살려야 되는 거야 일단. 자, 그래서 A를 없앴고, 자, 그 다음에 눈치 빠른 놈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요렇게 할 거잖아. C가 날라가. 안 하려고. 그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제. BX.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렇게를 A식, 요렇게를 B식이라고 하면 A식은 자, CC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x가 40보다니까 x가 10보다 작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식 봐보자. 자, B식도 C 날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2x가 마이너스? 이게 아닌 거. 아, 40이지 40. 아, 자, 그러면 2x가 16보다, 그러면 x가 8보다 크다. 수직선 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되면서 자연수 x를 물어봤을 거야. 그러면 답은 5가 되겠지. 자, 이 문제를 내가 갖다 집어넣은 이유는, 자, 이런 복잡한 글을 읽을 줄 알아라고 한번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너네랑은 크게 저게 상관은 없는데 요즘 조금 더 어린 애들 보면은 글 좀만 길게 나오면 뭔 소린지도 모르거든. 너네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어. 근데 어쨌건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너네 모의고사 본 적 있으니까 시험지 이렇게 크잖아. 네. 이렇게 돼 있지. 대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국말 나오는 문제도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 그림 나오고 1, 2, 3, 4, 5. 뭐 이런 문제도 있어. 이런 문제도. 그래서 고등학생은 요 정도 글은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니까 일부러 좀 긴 글 약간 복잡해 보이는 거를 갖고 왔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요거. 자, 문자 개수 줄이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근데 문자가 여러 개여서 다 없애기 힘들 때는 하나만 남기면 뭔가 해결이 될 때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쌤, 근데 저거 14번 문제 6에 x-5 더하기 5에다가 가는 봐야 돼요. 잠깐 안 찍었지? 네. 뭐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자, 어쩐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답이랑 달라가지고 좀 이상했는데, 자 다시. 자, x 빼기 5까지 채워야 되지. 자, x 빼기 5까지 채우고 이만큼을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케이? 미안. 자, 그럼 다시.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가 얼마야? 37? 이렇게 될 거고. 자, b식은 이렇게 될 거고, x가 3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최대값은 37이다. 이렇게 가야겠네. 자, 지금 저기가 x-5인 거 이해되지? 오케이, 넘기자. 자, 내가 지울 동안 쭉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자, 절대값 있을 때의 상황이야. 꼭 부등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넣어놓은 놈이고, 쭈르륵 한번 봐보자. 자, 첫 번째. 자, 절대값 x가 a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끄마 a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절대값 1이 같다라고 할 때가 있을 텐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때도 똑같이 A는 뿜아 B다 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 둘 다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줄 건데, 자, 뿜아 A는 뿜아 B다 라는 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뿌뿌뿌마 마뿌마마. 자, 그걸 다 써보면 뿌뿌 뿌마 마마.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한다는 건데, 이거 둘이 어떤 거야 사실? 같아요. 똑같은 거지 사실상. 이렇게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얘가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뭐냐면 절대값끼리 같다는 건 일단 숫자가 똑같다는 거지. 근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부호가 같으면 A랑 B가 같은 거고, 부호가 다르면 A는 마이너스 B랑 같은 거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일단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당연하지. 절대값 x가 3보다 작대. 그러면 양수 쪽 생각하면 3보다 작아야 되고,
음수 쪽 생각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대값 x가 b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 얘는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든가 b보다 크다 라고 할 거고, 얘도 당연한 거지. 절대값 x가 3보다 크면 양수 쪽은 3보다 커야 되고 음수 쪽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 등호가 만약에 있다면 전부 다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부등식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끼리 용어를 약속을 할 건데, 자, 일단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고 하면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올 거고,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고 하면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그래서 큰 크작작이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으면 사이값, 크면 크작작이야.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양쪽 다 나올 때가 있어. 자, 이때는 그대로 하나 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서 뒤집어주면 돼. 참고로 등호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뒤집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B를 따라다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절대값끼리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첫 번째는 양변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절대값이라는 게 있으면 요거 그대로 놔둬서는 계산이 안 되지. 그래서 절대값을 베껴버려야 돼.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 자, 절대값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제곱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절대값끼리 비교하고 있을 때는 양변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게 제일 속이 편한데 가끔 제곱이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 절대값 속에 막 3차식이 있다고 해봐. 이거 제곱하면 6차 나오지. 그리고 3차식이면 세제곱, 제곱, x, 땡 하면은 4개를 완전 제곱해야 돼. 자, 제곱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우리 방정식에서도 중간고사 때 단련에도 있었던 다구간으로 풀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자. 자, 이따가 다구간 문제도 이제 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를 알려줬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 건데, 자, 1번에서 6번까지가 아닌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 당연히. 자, 그럴 때는 무조건 기본으로 가는 거야. 자,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둘로 쪼개게 되지.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그래서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원래 절대값은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건데 얘네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하자는 거야. 굳이 막 이렇게 과정 거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는 거야. 구구단처럼. 자, 그래서 원래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건데 1번에서 6번까지가 나오면 공식처럼 기억을 하자. 근데 그렇지 않은 놈이 나오면 원래대로 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를 봐보자. 밑에 있는.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 절대값을 베끼는 과정인 거고, 반대 상황을 한번 봐볼게. 자, 거기 아마 4개인가 5개인가 있을 건데,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거. 자, 원래 x가 1에서 3까지인 놈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대.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지. 원래 양수인 놈이니까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뭐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자, 요런 놈이 있어.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잠깐 한마디만 더 하면 수직선이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저쪽에 있는 놈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좋아. 자, 그러면 요런 놈은 어떻게 될까? 차이가 하나는 일본에 잡히다. 이거겠지. 이렇게 하나 느껴졌지? 똑같았어. 닥치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거. 이분도 거기 삽니다. 요거. 일본아 잡아라. 그거 3번 카. 별로. 이거야. 똑같지 않아. 구간이 좋아서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본아 그거야. 저것도 하나 요거야.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아까 누군가가 누군지 알지만 그냥 누군가라고 할 건데 요 얘기를 했을 때 1에서 3까지가 될 거다라고 했어. 자, 봐볼게. 그리고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수직선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잘 한번 느껴봐. 자, 지금 요만큼 있는 애인 거지 얘가.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딱 때렸어. 그럼 얘네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만 변하는 거야. 얘네가 어떻게 변해?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1이라면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날아갔지. 이 부분은 날아가고 최종적으로 이 상황이 되는 거네. 이 상황. 오케이? 자, 그럼 얘도 가보면 3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요런 놈인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잖아. 요 부분이 뒤집어지는 거야. 요 부분이 쫙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지. 얘 날아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또 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굳이 헷갈리면 그냥 큰 놈 따라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요 정도는 좀 느끼자 우리가. 근데 도저히 나는 못 느끼겠으면 외워. 그냥 큰 놈 따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 자, 혹시 추운 사람 있어? 추운 사람? 자, 약간 졸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잠깐 틀어볼게요. 추우면은 이제 죽지 않아요. 에어컨 틀어가지고 추워지면 얘기해. 잘하는 것 같은데. 얘도 되는 것 같은데. 얘 자꾸 민서가 그 자꾸 이 동영상에 흔적을 남기지. 뭐 찍고 계셔? 나보다 네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 봤어. 저희만 찍어요? 몇 번이 더 근데 지금 오늘 후회하고 있어. 몇 번이 더 수도 있네. 자, 16번 느끼자. 자, 쉬운 문제야. 자, 요거 공식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몇 번이야? 얘? 3번에 정수는 3번이야. 3번이지, 3번. 자, 그러면 이거 절대값이 작대. 사이값이요? 큰 크 작작이요? 사이값. x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등호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양변 1 더해주고 2를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요게 답이 되는 거지. next 2번. 자, 요 놈은 공식에서 몇 번? 이거 1번 5번이지 5번. 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그대로 한번 해주고 또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1 더해주면 이거 또는
되겠지? 쉽고 그 다음에 넘버 3 플러스 1 자 얘는 제곱 4번? 6번 제곱은 아니지 양쪽에 다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라고 하면 안 돼. 페이크다. 왜 안 될까? 여기 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자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으면 공식 쓰면 안 돼.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자세히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가 이 공식이 그거라 그랬잖아. 원래 절대값을 속이 0보다 클 때 잡을 때로 나누는 건데 그걸 그냥 한 방에 쓰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절대값 속이 0보다 클 때 어떻게 하고 작을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밖에 있는 놈이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를 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 3x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요 x도 마이너스 1보다 큰 놈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복잡한데 이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현 상황에서 이 x는 1보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지. 그리고 얘가 플러스인 게 당연해. 근데 만약에 이걸 등식으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3x 플러스 5가 음수일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 x도 뭔가 범위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값 속에 있는 x와 밖에 있는 x가 약간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 놈은 어떤 범위든 현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요 놈은 상관이 있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EX랑 EX랑 이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을 때는 저 공식을 써버리면 맞을 때도 당연히 있는데 틀릴 때도 많아. 그래서 이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해보자. 자 이러면 그냥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범위 쪼갰을 때는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 확인 작업을 조금 해줘야 되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하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말이 될까? 안 되지. 잠깐 수직선으로 한번 봐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나는 요 놈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느닷없이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즉 요때 해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4x가 마이너스 6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끝내 아니면 뭘 해?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이것도 수직선으로 살짝 한번 봐보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얘기를 할 건데 느닷없이는 아니고 딱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괜찮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절대값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17번 자 요런 놈이 있는데 정수 x의 합이 27이다. 그래 놓고 자연수 a를 구하래.
자, 일단 뭐 하던 대로 해봐야겠지 일단. 자, 요거 공식에 있네. 예. 사이값이지 사이값 3번. 이렇게 될 거고 양변 A를 더해주면 여기 일단 요런 놈이 나오는 거지. 예. 자, 요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는 거야. 그걸 합치면 27이래. 궁금한 게 있어. 나는 뭐가 궁금해 너네는? 그 890.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뭐 이런 거 말고. 그 이어지는 숫자. 아. 뭐라고? 이어지는 숫자랑 127에 무엇이? 그렇지. 이어지는 숫자지. 띄엄띄엄 있는 자연수 정수는 아니겠지. 프로식.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들어갈 정수가 13, 14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음수가 섞여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13, 14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더해서 27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뭐 9개를 더해서 27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궁금해? 3개 더해서 27. 개수가 궁금하지 개수가 개수.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때려라도 맞출 거 아니야. 개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실 개수만 알면 뭐 때려라도 맞추겠지 지금. 근데 개수가 중요한 거야 일단 이럴 때는.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 있다면야 이제 금방 풀 텐데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 안에 정수 x가 몇 개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그럼 몇 개일까? 여기 3개. 하나, 둘, 셋, 하나. 정수 X. 여기. 자 서준 몇 개일 것 같아? 3개. 왜?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마이너스 좋아. 자 네, 일단 세 개가 맞아. 근데 여기서 사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겠지만 A가 자연수지. 예. A가 자연수니까 저 안에 들어갈 놈은 A-1, A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A가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네.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요거 기억나냐? 큰 거에서 잘못된 다음에. 그렇지. 요거.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개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야 돼? 안 난 사람 있으면 지금 얘기해. 빨리 다 써줄 거니까. 문제 다 풀고 써줄게. 자, 요렇게 생각해도 여기서 이걸 빼면 4지. 거기에 하나를 더 빼니까 3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사실 수직선 그릴 필요도 없긴 한데 그냥 왠지 부등식이니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는 놈이 A-1, A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이거 3개를 싹 다 더한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3A가 27이니까 A는 9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것이고, 자 일단 요거 정수의 합 이런 거 나왔을 때 개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여기다가 복습을 해보면, 자 A, B도 정수야 지금 상황이. 자 이거 우리 중간고사 달려에 있었어. 자,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일단 뒤에서 앞에 놈을 뺄 건데 양쪽 다 등호가 없으면 하나를 더 빼줘야 되고 이렇게 한쪽만 등호가 있을 때가 있어. 이때는 빼고 끝.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빼준 다음에 하나를 더 더해주면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나올 거야. A, B도 정수일 때 이야기야.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도 했었지.
윤석열이가 헛소리 하기 전에 우리나라 나이 생각해보면 너네가 몇 살이어야 돼? 17살이야. 너네 몇 년생이지? 공부. 공부? 뭐요? 공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봐. 그럼 얼마야? 16. 16인데 하나를 더 더해서 17살인 거지. 왜냐하면 태어날 때도 한 살이니까. 요때부터 25까지를 다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등호가 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빼서 하나를 더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굿. 자, 그 다음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 한번 봐볼게. 쭉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금 시간은 혹시 몇 분이니까? 6시 27분 같은 반. 자, 안 쉬고 쭉 가자. 자, 일단 거기 눈으로 먼저 한번 볼 건데 절대값이 여러 개 나올 때 상황을 내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1번만 먼저 볼 거야. 자, 다구간 이거 방정식에서도 있었지. 방정식에서도 했었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줄에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x값이 작은 놈부터 써야 편하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그거를 지켜야 편해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뭐라 나와 있어. 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 문제를 풀고 나서. 그래서 바로 18번을 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18번을 일단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잠깐 보면 요거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제곱이나 절대값은 저래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해결을 할 거야. 저렇게 바꿔야 편해. 자, 이렇게 해놓고 들어갈 거고, 자, 절대값 속이 0인 숫자 마이너스 0. 아, 3. 좋지? 순서가 작은 놈부터 써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요거지, 요거. 2, 마늘, 3. 그랬을 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구간이 되는 거지. 자, 뭐 범위를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클 때, 요럴 때, 뭐 이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래놓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 자, 첫 번째 상황,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자, 그때 요 놈은 절대값 속이 0보다 커 작어. 작아요. 요 놈도 작아요. 작어.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편한 이유가 이 순서대로 해놓으면 이 구간에서는 마가 될 거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앞에 놈만 플러스가 될 거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둘 다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어놓는 게 편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해결을 해보자. 자, 2x가 마이너스 4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나왔어. 자, 뭐 해야 돼? 확인. 그렇지. 자, 확인 한번 해보자. 되죠. 자, 어쨌건 오늘까지는 수직선을 표시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너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일단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구간은 요 구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때는 마인 상황인데 요 때는 마인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앞에 놈은 그냥 나오는 것이고 뒤에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이거 등식. 거지. 특수해. 특수해. 거지. x가 날아가니까 뭐 거짓은 맞는데. 자, 그러면 4가 6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요 뭐?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어쩐다고? 부호가? 둘 다 뿌뿌. 자,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2x가 8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고 확인. 하면 맞네요. 3보다 클 때를 하고 있는데 4보다 크다니까 이뻐 안 이뻐? 이뻐. 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지.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 더듬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해가 없나? 아니요. 가 아니라는 거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요걸 다 써주면 답인 거야. 요게 답인 거야. 자, 참고로 내가 평소에는 또는이라고 잘 안 써. 그치? 그냥 컴마로 한단 말이야. 원래 2차 방정식에서 근이 2랑 3 나왔을 때도 2 또는 3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는 그냥 컴마로 쓴다고? 자,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 너네 수행평가나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또는이라고 써야 된다. 예전에 지금 좀 아무튼 21살 된 것 같은 어떤 학생이 성남고애였는데 수행평가에서 또는 안 써가지고 다 감점당했어. 뭐 10문제를 풀었으면 10문제 다 1점씩 감점당했었거든. 자, 그래서 또는 조심해야 돼. 또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적을 때는 무조건 또는이라고 써야 돼. 평소에는 그냥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좀 할게. 이 박스,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 박스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 각 구간에서 나온 해를 수직선에 나타낸 뒤 전부 합쳐야 된다. 요게 이런 얘기거든. 자,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겹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얘는 범위를 쪼개서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이제 해놓고 보이는 걸 전부 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합을 배운 사람은 합집합의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뭐 겹치는 걸 찾고 그런 게 아니라 따로따로 찾은 것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때는 뭐 요만큼이고 요때는 없었고 요때는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 이게.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 막 이래저래 막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2까지, 그 다음에 3까지. 자, 0이랑 2 비어있는 거 있냐 없냐 지금? 없어요. 없지. 꽉 차 있지. 그래서 답은 요거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립부등식은 겹치는 걸 찾는 거고,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하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싹 다 써주면 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편하게.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그 범위 확인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예.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 지금 이런 거야. 자, 범위가 x가 2보다 작다였어. 근데 쭉 해가지고 해를 구해봤더니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볼 건데, 자, 오늘은 아무튼간 수직선을 다 이용해볼 거야. 나중에는 너네가 머릿속에서 해결이 돼야 돼, 어느 정도. 자, 요 상황인데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땡큐지?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거고. 2번 상황은, 자, 일단 똑같이 범위는 요거야. 근데 쭈루룩 해를 구해봤더니 요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할 건데, 자, 요 놈을 하고 있는데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는 의미가 있냐 없냐? 없죠. 쓸데기
수직이 없는 놈인 거지. 요 부분만 답인 거야. 그래서 얘는 요게 답인 거야. 여기 이 범위 자체가 그냥 답인 거야. 요럴 때도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번에도 범위는 요거였는데 쭈르륵 했더니 요게 나왔어. 자, 요거를 하고 있는데 0보다 크다가 나온 거야. 그럼 요쪽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요 놈만이야. 요 놈만. 요게 되는 거겠지. 요게. 그 다음에 자, 요게 범위였는데 쭈르륵 하다 보니까 특수해가 나오면서 모든 실수가 나왔어. 수직선으로 일단 해볼게. 일단 요걸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실수가 나온 거야. 다른 데 의미 있냐 없냐? 없지. 요 놈만 답인 거니까 요 범위 자체가 또 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적어 놓은 거고 이거를 뭐 외우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때그때 잘 느껴야 되는데 웬만하면 너네가 이제 처음 연습할 때는 수직선으로 연습해도 되지만 시험 볼 때쯤에는 수직선 이거 하는데 수직선 그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때는 머릿속에 해결이 돼야 돼. 꼭. 자, 그 다음에 그 아직 넘기기 전에 그 박스에 있는 2번 봐봐. 절대값이 겹쳐 있을 때는 다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치환해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자고 적혀 있지. 자, 넘겨서 19번을 한번 봐볼게. 요놈 뭐 정수 x 개수네 아무튼 뭐 구하라는 얘기고. 자, 절대값이 겹쳐 있는 거 보이냐 지금? 자, 이거를 구간 나눠서 풀라고 하면 난리가 나. 간단하게 보여주면. 자, 우리 당연히 소괄호부터 해야 되니까 요놈부터 해결을 하겠지. 자, 봐봐.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먼저 한다고 해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나눠야 되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크다가 아니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또 요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뭐 이렇게 결국 네 가지로 쪼개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하면 또 뭐 이렇게 이제 쪼개야 되는 거지. 너무 불편하고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이직거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을 수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요거에다가 절대값이 막 하나 더 있어. 그렇게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 넣어놔야 되나? 자,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우리는 이렇게 풀자. 자, 내가 치환하듯이 풀자고 했지? 근데 괜히 치환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쓸 필요도 없고 자, 이 안에 있는 놈을 통째로 그냥 세모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절대값 세모가 3보다 작다는 거지. 요거는 간단하네. 상위값이지. 자, 이제 세모를 갖다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양면에 2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몇 번? 공식에서? 몇 번이요? 5번. 1번. 자, 5번 손.
방금 몇 번이라고 했어? 3번 손. 왜 3번이라고 생각했지? 잘 모르겠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지? 두 개를 쪼개나 이렇게. 아니 너가 자, 이상해 지금. 이상한 게 있어. 이거 의미 있냐 지금? 절대값인데? 이거 의미 없지? 이거 제껴야 돼 이거. 요것만 있는 거야 요것만. 얘이 사기꾼. 오케이? 이해됐어? 자, 절대값에 대한 범위가 나왔는데 어디 음수가 껴있다면 버려야 돼. 의미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럼 3번이 되는 거지. 몇개 뜯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1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정수 개수 나왔어. 몇 개야? 9개겠지. 어떻게? 이게 더.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준 거지. 뭐 더 한다고? 아니 잘못 말했어. 큰일 나요? 자,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서 9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지금 몇 분이야? 42분? 43분. 이거 애매한데.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8번 들어오겠네. 뭐라고? 18번 안 했으니까 18번 18번 안 했어? 했잖아. 언제 있죠? 내일. 에이씨. 야, 졸았지 너. 야, 이거 뭐야?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말해봐. 3 진짜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몰라.